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분계 500제 121번부터 130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5월 1일 판매용 전기 부품 500만 원과 업무용 컴퓨터 200만 원을 선진 전기에서 구입하였다. 대금융 판매용 전기 부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하였다. 판매용 전기 부품이니까요. 상품을 쓴다는 게 주의할 점이겠네요. 상품 500만 원.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 되겠죠. 비품 200만 원. 그리고 판매용 전기부품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 당좌 예금이 되겠죠. 당좌 예금 500만 원. 업무용 비품은 외상이다. 자, 외상인데 상품, 그러니까 재고자산 관련된 게 아니니까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한다는 거. 지금쯤은 이런 거 구분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거래처 잡아야 되겠죠. 선진 전기. 그래서 이 분계 500제를 많이 풀면 여러분들 분계 실력이 많이 늘어요. 또 회계하실 때 분계가 또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예. 자, 122번. 자, 원봉 상사의 외상 매출금 2,580만 원 중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 나머지는 대한은행 당좌예금에 입금. 외상 매출금 해소한 거래네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 거래처는 원봉 상사가 되겠죠. 보통예금에 1,000만 원 입금됐네요. 자변에 보통예금 1,000만 원. 나머지 당좌 예금에 입금됐죠. 당좌 예금 1,580만 원. 자, 123번 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망고 주식 100주를 한 주당 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수수료 등 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 입금되었다. 망고의 주식 취득 원가는 5천 원이다.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보니까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됐네요. 이 보통 예금에 입금된 금액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려워하지 말고. 자, 100주고 처분가가 만 원이에요, 한 주당. 그러니까 100만 원이고 수수료 만 원을 차감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99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99만 원이야, 이 얘기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감소해야 되겠죠. 이 단기 매매 증권 장부 금액을 찾아주면 되는데 뭐 여기서는 당연히 100 주고 한 주당 5천 원에 취득했던 거죠. 그래서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50만 원이 되는 거고 요 차이로 49만 원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49만 원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예. 자, 12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월 5일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 대금 3억, 취득세 500만 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 문제는 토지의 취득 원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변의 토지. 당연히 취득세,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에 가산하겠죠. 자, 당좌 투표 발행한 부분은 당좌 예금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뭐 계속 복습 삼아서 유사한 거래 분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분계 500제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거래들을 보니까 재반복하는 효과가 있어요. 126번 북구 상사의 외상 매입금 42만 원을 약정기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2만 원 할인받고 잔액
매입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죠. 저변에 외상 매입금. 거래처 북구 상사를 잡아주시고요. 자, 2만 원 할인받았다. 이게 매입 할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거래가 매입 할인 거래가 되겠죠. 근데 이 매입 할인도 원래는 여기서는 코드가 있는데 우리 실기 프로그램 입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드는 무시하고 가도록 할게요.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 예금이 되겠죠. 당좌 예금 4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127번 상품 700만 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이건 거래가 아니네. 계약금 200만 원을 당좌 예금 계좌로 이체받다. 당좌 예금에 200만 원이 입금됐네요. 차변에 당좌 예금 200만 원. 대변에 선수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래처 국제 상사를 잡아줘야 되겠네요. 자, 28번 문제 볼게요. 자, 5월 8일 대전 상사의 상품 100만 원 판매하고 5월 1일 수령한 계약금 10만 원 차감하고 60만 원 보통 예금, 나머지는 외상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품 판매, 상품 매출한 거죠. 대변의 상품 매출 100만 원. 매출 분기예요. 실제로 우리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는 이 매출 분기는 일반 전표 입력보다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뭐 분기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자, 계약금 10만 원 차감하고 그러니까 계약금 먼저 받는 게 있었네요. 선수금. 거래처 대전 상사를 잡아줘야 되겠죠. 60만 원은 보통 예금이 되겠고요. 나머지 외상이다.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이렇게 완성시켜주면 되겠어요. 아, 외상 매출금도 거래처 잡아야 되겠죠. 대전 상사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29번, 아니 129번. 자, 당사는 거래처 영광산업으로부터 상품 200만 원 매입. 그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 당좌예금 잔액은 150만 원. 아, 당좌 차월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일단 상품 매입한 거니까 저변에 상품. 금액은 200만 원. 자, 이 거래는 우리 기초회계 교재도 있지만 당좌 차월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좌 예금,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우선적으로 감소해요. 당좌 예금이 감소해요. 잔액만큼 감소하겠죠. 이 초과되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지급되는 거죠. 그 단기 차입금. 혹은 당좌 차월이라 분개해도 되고요. 근데 단기 차입금으로 통일할게요. 거래처 잡아야 되겠죠. 왜 거래처를 안 잡아도 되냐면 이 단기 차입금은 은행으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은행이 안 나와 있어서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예. 130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2,400만 원 현금 납부했다. 이 중간예납세액 법인세 먼저 낸 거잖아요. 이거 선납세금으로 분개돼요. 세법에서는 이렇게 세금 먼저 내는 거를 기납부세액이라 하는데 대표적인 기납부세액이 원천징수로 먼저 낸 거, 또 중간예납 먼저 낸 건데 다 선납세금으로 분개해요. 대변에 현금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1번부터 130번까지의 거래였고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었고 조금 뭐 이렇게 추가로 정리할 내용들이 있었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예, 부탁드릴게요.